이슈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위기 경보 단계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까지 격상이 됐죠. 이에 전라북도도 대응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옥타곤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얼마나 안전한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야기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합니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김선희 전북대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교학부총장 김선희입니다. 이덕수 전북의사회 의무이사.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의사의 의무이사 이덕수입니다. 김소리 전북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교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병원 김소리입니다. 네, 모두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전라북도 상황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강영석 과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누구보다도 현장 일선에서 바쁘게 뛰고 계실 텐데요. 또 한동안 잠잠하다가 어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서 더 정신없는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조금 분주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에 전날 일과를 정리해서 회의를 하는 준비 내용, 그리고 기자분들을 만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잦아지게 되고요. 또 오후 내내까지 그 환자분들, 의심 환자분들에 대한 분류, 그리고 검사 진행, 그리고 역학조사 건수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해서 그 가능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겠네요. 대학 같은 경우도 개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요. 또 개강이 미뤄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우리 대학은 이제 매일 급변하는 이 코로나19 환경에 맞춰서 대책회의를 매일 하면서 3월 16일 지금 안전하게 개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성원 중에 국내외 위험 지역에 거주한 유학생이라든가 또 국내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것을 폐쇄하고 있고 또 소독도 하고 그리고 또 개강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 의사회에서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의사에서 이 방어막을 위해서 대책과 회의와 또 그렇게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병원마다는 일반 환자와 그 코로나 의심되는 환자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잘 모실 수 있게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보고 또 의사회와 의사협회와 더불어 감염과 연관된 학회들이 권관을 만들고 대책회의를 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부족한 의료용품들도 같이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 도민과 시민들 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생명의 안전이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야 확진자가 격리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말할 나위 없이 비상 상황일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는 이제 음압 격리 병실에서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제 병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주 출입구만을 남겨놓고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져 있는 분위기여서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고요. 또 병원 집행부를 비롯한 감염관리실 한 관련 부서 직원분들께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체크하면서 수차례 회의와 그리고 병원 직원에게 공지를 함께하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각 분야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데요. 전북 현황 점검하는 영상 짧게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시죠. 지난해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31일 도내 첫 확진자가 군산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1월 2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62세 여성을 오늘 오후 8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첫 번째 환자로 인해 군산시에서는 확진자 동선을 중심으로 고강도 방역을 펼쳐나갔지만 군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까지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원광대 병원에 입원 중이던 도내 첫 번째 확진자. 다행히 건강을 되찾아 지난 2월 13일 퇴원을 했고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며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전라북도. 그런데 지난 1월 18일 신천지 대구 예배에 참석한 31번 확진자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대구를 다녀온 20대 직장인이 도내 두 번째 확진자로 판명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대구를 여행한 후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 그런데 다음 날 두 번째 확진자의 직장 동료가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시 전체로까지 방역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전주시 전역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가 알려지며 그들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공간들은 일시 휴점을 하고 식당, 약국, 병원 역시 휴업과 휴원을 했습니다. 또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도서관 같은 공공이용시설 역시 임시 휴관 조치를 한 상황.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며 불안해하는 전북 도민들. 무섭죠. 사우나도 못 가고. 예. 기침 오는 사람이 내 옆에가 있으면은 또 신경 쓰이고.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나 확진자 왔다 간 곳은. 이런 가운데 바로 어제와 오늘 새벽 군산에서 2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대구에 살다가 아들 집으로 옮겨온 70대 부부. 이로써 전북에 총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 이 때문에 군산 시민들은 또다시 불안에 떨게 됐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며 지역 상권과 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위축되는 상황.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상가 근처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아주 난리가 나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면. 내일 업무가 뭐 사통 비었잖아요. 아니, 사람이 안 다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80%는 새로운 것 같아요. 80%? 더구나 가짜 뉴스까지 퍼지며 더 큰 혼란을 겪고 불안을 겪는 도민들. 코로나19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만큼 전북도에서는 도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66곳을 강제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신도들에 의한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이 전북에는 신도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전북에는 11,800명 정도. 갔다 오셨는데도 얘기를 안 하신 분들은 없으세요? 저희는 다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고 예배 참석자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도내 신도 1명이 대구 예배에 참석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신천지 관계자. 도내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는 걸까?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을 만난 적은 없다고 하나요? 본인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천지와는 전혀 무관한? 네, 무관하다고 하시고. 그쪽 술집을 다니시면서 돌아다니시고 했는데 거기가 원래 포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천지 교인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서 감염됐을 거라고는?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병원 음압격리병실에는 도내 확진자 4명을 포함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온 3명의 환자들까지 모두 7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또 군산, 남원, 진안의료원은 환자 발생을 대비해 병실을 확보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신천지 전북 지역 신도들의 명단을 받아 대구 등지 방문 여부와 증상 등 조사에 나선 전라북도. 대구라든지 청도에 방문하신 분들의 경우에서는 자가격리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오며 도민들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과연 전북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이슈 옥타곤에서 낱낱이 짚어봅니다. 네, 우려했던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 2월 21일 이후로 한 닷새 정도는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어제자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구에 살던 70대 부부가 군산에 있는 아들네 집을 방문했다가 확진됐다라고 하던데요. 이분들 감염 경로 같은 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네. 대구에 사시는 부모님을 염려하는 아들 부부가 20일 날 군산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네. 23일 날 증상이 나타나게 돼서 24일 날 그 군산시 선별진료의료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들이 조사한 역학조사의 결과 대구가 감염원으로 파악은 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좀 더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서 파악이 될 거고요. 다만
동선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소독 조치라든지 제반 사항들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선은 공개가 됐지만 감염 경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고. 대구에서의 감염 경로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4번, 5번 부부간에 좀 격리돼서 치료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각각 원광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두 분의 상태는 경증으로 비교적 안정 상태입니다. 다행이네요. 그 방문했던 군산 집 아들 부부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예, 아들 부부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두 분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 다행이군요. 일단은 이 대구를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전북대학교 내에도 대구 경북 지역에 연고가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 텐데 그런 학생들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동선 파악 같은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우리 대학도 언론에서 이야기한 그런 위험 지역을 방문하거나 또 거기가 거주지인 학생들과 교주학원들을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문자 모두에게 연락을 취했고 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또한 현재 이제 거주지에 머무르고 있는 학생들이 약 70여 명 돼서 이 학생들한테 연락을 다 하고 무증상임을 지금 현재 확인했고 또 자율 격리와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할 것을 부탁하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것 외에도 다른 또 대응책들도 있으시겠죠? 네, 이어서 지금 계속 수립하고 있는데 이제 경제적인 것도 이제 좀 연결이 돼 있고 이들 학생이 기숙사에 올지 또 원룸에 있을지 이런 것 등을 파악해서 사실 경위에 따라서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상황은 지금 대구가 제일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서 전국의 의료진이 팔을 걷어붙였다 이런 말 들었는데요. 전라북도 의사회에서도 뭐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라북도 의사회에서 경상북도하고 35년 영호남 지역 감정이 있을 때부터 친선 교류가 있었는데요. 이번 그동안 아는 그 폰이나 그런 통해서 격려 메시지나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이번에 인턴 그 선생님들이 격리 해제를 요청도 저희가 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부족한 물품이 많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나 손 세정제 300만 원 또 의협에서도 1,000만 원 이상 또 그다음에 이제 각 타 시도에서 또 지역에 이제 우리 이웃사랑 의사회라든가 개인별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라북도 의사회에 봉사하는 의사들이 손길로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현재 전북 간호사협회에서도 그렇게 좀 열심히 물품과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450명 정도가 봉사에 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훈훈한 소식이네요. 어쨌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도내 확진자 2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명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봐서 혹시 향후에도 이런 양상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경우에 보면 이제 기존의 보통 바이러스 질환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잠복기라고 이제 불리우는 거는 감염이 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그리고 잠재기라고 불리우는 거는 감염이 되고 나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잠재기가 보통은 이 잠복기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다른 환자에게 이제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고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이제 그런 코스라면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문헌 조사나 이제 이런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좀 반대로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초기 증상이 경증이거나 또는 환자의 임상상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서 이제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환자인지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도 내가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노출된 적을 기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온 거는 알 수는 있지만 대구 내에서 내가 대체 어디에서 이 균에 감염이 됐는지를 알 수 없는 루트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바이러스의 좀 특징이 아닐까.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특성상 내가 언제 어떻게 걸린지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사님도. 감염을 모르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향후 1, 2주간은 전북이 추가로 간헐적으로 확진자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4단계의 형태를 좀 봐야 되는데 첫 단계는 이제 30명 소규모의 단계였고 지금 2단계가 이제 대구와 우리 이제 청도 대남병원을 위주로 신천지 10,000명 그래서 그런 형태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구에 이미 1,700명 이상 지금 된 형태가 2차 형태인데요.
그 뒤에도 이제 부울경에 50명씩, 또 경기도나 서울지 50명씩, 기타 11도 광역시는 이제 10명 이하로 비교적 안전하고, 전북도 비교적 안전하지만 이게 대단위로 많이 발생이 되면 이것이 이제 어떻든 토로의 감염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10명 이하의 비교적 안전한 전북 지역이지만 이 반나절 생활거리 모두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부산 경남이라든가 서울 지역이라든가 어느 지금 모르는 내재적인 감염원이 속출된다면 감염 동선을 분명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모든 전국이 같은 지자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제가 좀 이 엄중한 시국에 뒷북치는 질문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 감염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면 공기 중으로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신체를 접촉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제가 감염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생물학적으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 거시적인 생활권의 문제가 있는데, 미시적으로 현미경적으로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한 가닥이고, 우리가 이제 DNA부터 오는 그런 이중 다성 구조가 안정적인 구조인데, 코로나는 변이를 그렇게 잘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코비드19는 이제 코로나의 왕관으로 된 표면 돌기의 스파이크가 그것이 글라이코프로테인하고 당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체에 이제 ACE2라는 그런 표면 단백질에 많이 접착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ACE2라는 그 이제 효소가 우리 인체에 특별히 호흡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면 돌기와 그 효소가 접착이 돼서 호흡기에 감염을 일으키고, 그것이 호흡기 증후군까지 유발하게 되는 거의 미시적인 문제가 있고요. 우리 생활적으로 보면 거시적으로는 초기에는 인수 공통 감염에 의해서 박쥐나 여러 이유에 의해서 사람에게 왔지만, 지금 현재는 사람 간의 어떤 전염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특별히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지금 많이 가게 되고, 일부 대소변으로 가는 거 아니냐 양성이 나오지만 그것은 별로 염려할 필요는 없고, 단지 용변을 본 용무 후에 그것이 이렇게 튀는 어떤 부분이 호흡기를 안 오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순한 공간에 있어서 어떤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동선에 있다고도 군산에도 많은 확진자가 나온데 안 나왔듯이 단순한 그 동간 개념은 아니고, 밀접한 지역에서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있을 때 그것으로 1m나 2m 안에 그 사람이 존재했을 때, 오랫동안의 비말에 감염이 됐을 때 그렇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환경에 바이러스 인체에서 나오게 되면 15 분이나 30분 안에 그게 사멸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로 복잡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 남은 건 딱 하나 내용에 침 튀기지 않게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김소리 교수님 첨언하실 게 있나요? 네,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잠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비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요새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비말이라는 게 결국엔 사람들이 기침, 재채기를 할 때 몸 밖으로 튀어나오는 침방울 또는 호흡기 그 분비물의 물방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세먼지처럼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고 한 번 기침으로 한 3,000개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한 1, 2m 반경으로 나가고,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상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체외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생물학적인 활성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한 뭐 길게는 수시간까지 유지되는 그 동시간대에 이런 비말의 접촉이, 그리고 이제 코나 입 같은 호흡기계로 연결되는 이 점막에 노출되는, 말씀하셨던 수용체가 이 인간의 상피 세포에 있는 수용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점막 세포에 닿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마스크뿐만 아니라 손 씻기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이제 혹시 이제 좀 신선한 비말이 손에 오염이 되었는데 그 손이 만약에 호흡기계 점막에 노출이 되는 게, 이제 사람이 얼굴에 손을 대게 되면 주로 입이나 코로 많이 가기 때문에요. 이제 그래서 손 씻기 하고 마스크 사용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 씻고 마스크 잘 쓰라는 말씀이었고요. 근데 이게 생소한 병이다 보니까 궁금한데요. 이게 걸린 사람들은 현재 전북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전북대병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지정 음압 격리병실을 5개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이제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총 4명의 환자분들이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이제 요 치료는 주로는 감염관리실 주관하에서 전문의 4분 그리고 11명의 간호진들이 이제 배치가 돼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타 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협진 진료 체계로 해서 다른 과 의료진 전체가 노출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극도로 제한된 인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현재까지는 네 분 다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이제 다만 대구에서 이송이 된 환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장시간 입원을 하셨었고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과장님, 최근에 정부가 신천지교회로부터 이렇게 신도 명단, 20만 명이 넘는 명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교육생 명단도 빠져 있고 부실하다, 믿을 수 없다 논란이 많은데 혹시 우리 지역도 신천지 신도에 대한 어떤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네, 당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단을 받기 전에 시군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확보한 명단 수하고 중앙으로부터 받은 명단 수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67개의 예배당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잠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보된 명단을 통해서 1대1로 전화를 해서 우선은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신 이력, 그리고 또 의심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또 다중들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직업군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셨군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학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3월 개강도 앞두고 있고 중국인 유학생이 또 대거 입국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3월 개강을 앞두고 우리 전북 지역 대학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시죠. 대학 개강일이 다가오면서 중국 유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입국으로 코로나19가 더 빠르게 확산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를 표하는 도민. 중국 현지인들이라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불안하죠. 많이 불안하죠. 커뮤니티나 그런 데서는 전부 우려하고 있으니까. 이에 전주시와 지역 대학들은 긴급 지원 대책회의를 열어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을 공동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4천여 명에 가까운 도내 유학생 중 2,500여 명이 입국을 앞둔 상황. 일단 이 중국 유학생들은 인천공항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직접 수송 계획을 세워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고 이 학생들은 전부 다 기숙사 입소를 원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도내 중국인 유학생들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버스를 타고 각 학교로 수송됩니다. 도내 대학을 찾아간 제작진. 유학생들은 임시진료소에서 몸 상태를 살핀 다음 2주간 기숙사에 격리됩니다. 몇 분이나 지금 혹시 입소했어요, 중국 학생분들은? 아마 90명 넘었어요. 지금 90명 정도 입소했어요? 네. 격리된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잘 이뤄지고 있을까? 상황실을 마련해 CCTV 모니터링을 비롯해 매일 개개인의 건강 정보를 점검하고 방역용품과 도시락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 우선은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한 330실 정도 확보를 해놓고 2월 29일부터 들어오는 학생들은 지금 별도의 어떤 격리 공간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래요. 도내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우석대 역시 유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에 열화상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총 한 320여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한 개의 동을 지금 별도로 마련을 한 상태고요. 한 학기 동안은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 비상체제에 돌입한 대학들은 유학생들을 수용해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 2,000명이 넘는 관리 대상 중 960여 명만이 기숙사 입소 예정인 상황. 원룸 등 학교 밖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학생들은 관리가 잘 이뤄질까?
그래서 저희들이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 또한 그 도시락까지 지원해드리고요. 그 모든 안내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중국 유학생 입국으로 비상이 걸린 도내 대학가.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집중 점검해봅니다. 네, 일단 도내 대학들 대부분이 2주 내지 4주까지 개강을 연기한 것은 같고요. 이렇게 중국인 입국 예정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데요. 전북대에도 그 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입국 단계부터 이렇게 관리하는 정도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학은 지금 중국인 유학생이 한 1,080명 되고 있는데요. 이 중 절반 정도가 이미 들어와서 격리가 해제됐든지 미출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절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지난 22일부터 전주시 그다음에 전주대 공동으로 매일 이틀 하루에 2번씩 공항에서 학생들을 직접 학교까지 이제 수송을 하고요. 보시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학 상황실에 도착해서 문진하고 주의사항 또 이렇게 물품을 받고 어디 참비관이라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1인 1실로 입소하고 2주 동안엔 자가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격리 기간 동안에는 이제 식사를 계속 외부 업체에서 직접 배달하고 학생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127명이 생활관에 입소해 있고 219명 정도는 원룸에서 자율 격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면 기숙사 입소가 원칙이라고는 하는데 막상 기숙사 수용률은 50%를 밑도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뭐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 때문인가요? 사실 공간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들한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 학생들이 적어도 공항에서 나올 때까지는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기숙사 입소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룸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월 16일 개강을 앞두고 사실 이제 소독도 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 3월 1일 이후에 오는 한 200여 명의 학생들은 원룸이라든가 다른 거주지에서 2주일간 한 자율 격리를 하고 수업에 이제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 지역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혹시 중국인 유학생 관리 관련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예상을 해봅니다. 우선 외부에서의 유입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겠고 하지만 현재 전북도 내 그리고 대학 당국이 할 수 있는 내용은 내부에서 확산 방지입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몫이 있고 또 관에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되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개인의 문제로서 이제 대학 유학생들에게 어떤 거를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치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은 몇 번을 해야 되는지를 묻지를 않습니다. 손 씻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 손 씻기를 어느 때 해야 되는지를 묻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대학 당국에서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자발적인 협조가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의심 증상이 발생이 될 때 방역 당국과 또 대학 당국과 적절하게 협업을 갖춰서 즉시 검사를 진행을 하고 격리 조치 취해서 확산이 방지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거기 때문에요.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제나 관리도 중요하지만 안내,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 혹시 이 이사님 가능한 여러 정치적 소리가 있지만 입국하지 않는 것이 제일로 최선의 방법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일부는 지금 입학 포기를 하거나 입주를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탄력적으로 계약을 하는 걸 연기하는 것도 운영을 하면 좋고 입국 시에는 아까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공항까지 나가서 환송해주고 환영해주고 또 지도 교육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좀 좋은. 그래서 우리 중국인하고 이미 들어왔다면 너무 차별적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2주보다도 3주 이상 세밀한 관리와 동선 추적이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가 능동 관리 교육이 아까처럼 또 필요하고 학교 측에서는 이제 지도 교수나 학과나 그래서 학생들한테 서로 능동 관리가 되게 서로 해주시면 좋고
정부 차원에서는 지자체나 이 보건소에서 또 같이 협력해서 그리고 핸드폰이나 SNS 같은 걸로 주기적으로 줌으로써 우리가 2중, 3중, 4중으로 이게 커버해주는 시스템이 같이 필요했고 의료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감염이 의심될 때 그것이 정확히 차단할 필요가 있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유학생 유주의 그 감염병원, 안심병원 같은 것을 선별을 해서 그것에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선택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정확한 확진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단계에 걸쳐서 촘촘하게 망을 짜서 확산을 막아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요즘은 오히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오기를 꺼려한다고.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동요라든지 그런 분위기 같은 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왔다가 지금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학생들도 나왔고요. 또 들어온다는 학생들 중에서는 휴학을 아예 하겠다 또는 늦추겠다는 그런 학생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3월 1일 이후에 들어오면 오히려 휴학을 지금 공고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사실은 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한국 학생과 중국인 학생 사이의 위화감이라든지 일종의 혐오적인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대학과 문화에서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실제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만은 이제 저는 이제 의과대학에서 우리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원 학생들도 보면 외국인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끼리 보면 서로 굉장히 관계가 좋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협조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걱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교수라든가 또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 일 겪으면서 물론 바이러스도 무섭긴 했는데요. 제일 그 불안을 부추겼던 게 가짜 뉴스, 확인되지 않은 정보, 또 과민한 반응 이런 것들이 불안감을 더 부추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이번 기회에 그 단면을 보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혹시 이번 사태를 통해서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와 관련해서 느끼신 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정보가 적절한 건지 판단을 내리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위기 때일수록 정보를 제공하는 그 정점에 정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 들으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평상시에 전문가 집단하고 우리 정부하고 약간의 대립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때 그 정부의 전달 체계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일원화되는 내용으로 해서 국민들께 너무 넘치는 정보 그리고 또 오해가 되는 정보들을 없애주는 게 어쩌면 전문가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답게 답변을 잘해 주시네요.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저도 여기저기 정보는 많이 떠도는데 정말 홍수처럼 떠도는데 막상 이렇게 확실한 정보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때는 결국은 정부 발표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사님 혹시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그 과거부터 흐름인데 우리가 흑사병이라든가 메르스, 사스 그런 게서 불안감이 경험이 축적되는 데다가 현재 중국 우한의 그 소식, 경북 이제 대구와 경북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위기를 더 증폭시키고 있고 또 1, 2주 간격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흐름에 또 TV에 빨간 자막이라는 그런 것들이 또 내가 혹시 감기가 오면 내가 접촉자가 오지 않나 그런 불안이 이렇게 오는 형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주 안에 다가올 한 번도 경험 없던 미중의 어떤 대유행 같은 게 없을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안 요소가 되고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건 65세 이상 기존 지병들이 있는 분 또 건강상의 정신적으로 불안장애 범불안장애 또 이제 공황장애 그런 건강 염려증 그런 같은 분들이 혹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서로가 배려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이렇게 따뜻한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대로 SNS 퍼나르식이나 그런 게 아니고 정확히 한 번쯤은 다시 가짜 뉴스가 아닌지 체크하고 공신력 있는 뉴스나 어떤 이제 정부의 어떤 신뢰적인 공영 방송들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김 교수님. 네, 저도 이덕수 우리 회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무리 두려움이 있다더라도 우리 이 두려움은 정말로 크면 클수록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19는 알고 보면 전파율은 굉장히 높은데 치사율은 어떻게 보면 0.1%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또한 그 대부분 사망자의 대부분을 보면은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노인들, 즉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좀 직시하고 좀 우리가 이런 것을 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아까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의사협회에서 또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또 뭉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성금을 보내고 또 의약품 보내기 또 자원에서 이렇게 의료인들이 가는 이런 미담이 우리 사회가 바이러스 감염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김설희 교수님요? 네, 이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이제 전부 다 공통된 키워드가 이제 불안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진료 일선에서 환자를 보는 입장이었을 때는 코로나19 사태가 비단 아니더라도 중증 환자들, 예를 들면 암 환자들이라던가 또 뭐 불치병의 난치 환자들이 이런 가짜 정보에 훨씬 더 많이 기대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결국 잘 모르고 그리고 불안할수록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누군가가 적어준 것을 자꾸만 쫓아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번 감염병뿐만 아니라 그러한 환자들이 가짜 정보를 따르다가 이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본인이 누려야 할 행복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제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봐왔었는데 지금 이번과 같이 감염 질환 그리고 이렇게 변종 바이러스형 감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불안감이 사실 환자 일부가 아니라 대중 전체로 퍼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이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대중들끼리 서로 전문가의 그리고 확인이 된 팩트 이제 사실 아이러니하지만 이제 이런 정보들은 좀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고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라 잘 안 보게 되죠. 네. 근데 막상 가짜 정보들은 실제 뭐 이번 변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들은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것도 많고요. 저희도 지금 공부해 가면서 알아가는 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뭔가 더 극적이고 흥미 위주인 것에 자꾸만 기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너무 불안에 쌓여 있어서 네. 이렇게 자극적이고 내가 좀 듣고 싶었던 그런 재미있는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정보를 좀 받으셨으면 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런 불안감이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는 곳이 인터넷 공간인 것 같은데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요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용석 과장님이 뭐 SNS에 또 마녀 사냥에 관련해 가지고 또 글을 올리셔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맥락이셨어요? 네, 저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분들하고 자주 만납니다. 때로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쩌면 그분들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 마음을 정리해보는 글이었고요.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함께 공감을 해주셔서 네.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기자를 상대하고 또 도민들의 입장 생각하시느라 중간에서 굉장히 고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각자 조금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거 있으면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뭐 힘들진 않았는데요. 네. 그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같은 학생들이거든요. 우리 전북대학교 학생인데 그런 것을 조금 외국인이고 내국인이나 이런 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인데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 학생으로서 차별을 받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초기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을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시와 같이 해서 공동으로 수송하기 전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전주대랑 같이 해서 공동으로 수송하고 또 그것이 잘 셋업돼서 지금 거의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격리돼서 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아이들이 잘 따라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월하게 여기까지 올 때까지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도 잘 극복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힘들었던 이야기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사하다, 희망적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네요. 네. 혹시 김소리 교수님도 현장에서 힘든 거 있으세요? 저는 힘든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 같이 불안해서 생긴 일인 것 같고요. 좀 너무나 지나치게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했던 행동이신 것 같기는 한데 본인의 해외 여행력이라던가 또는 증상을 감추고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긴박하게 저희 병원이 이제 출입구 통제를 하고 이제 체온을 측정을 하고 호흡기 증상에 대한 문진을 좀 간단히 해서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이제 호흡기 전문질환센터다 보니까 그 센터 안에는 이미 호흡기 만성 기저질환자들 그리고 폐암 환자들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미룰 수가 없는 치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함께 대기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출입 통제를 정말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진에서조차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나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종종 감추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진료실 안에서 저희가 굉장히 놀란 적도 있고 했는데 아마도 그분들도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을 때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생겨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해도 해보지만 이러한 좀 시국적으로 전체가 서로 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에는 저희가 좀 권고해드리는 지침에 따라주시면 서로가 다 안전하게 그리고 더 좋은 질 높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유념해 주셔야 될 지점 말씀해 주셨고요. 이사님. 예, 저는 이제 뭐 많은 그 뭐 종교 시설이라든가 뭐 교회라든가 사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못 얻는 부분 또 어느 환자가 왔는데 사진에 심전돼도 문제가 없는데 맥박이 보통 70회인데 120회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 특별히 이제 국회가 올스톱되고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갑자기 이럴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회나 그런 행정부 이렇게 마비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뭐 교도소나 어떤 군대로 그런 부분이 참 의사로서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미안함도 좀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대구 경북에서 이제 그분들이 대구시 의사회장님도 안타깝다 이런 그런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으실까 그런 분에 대한 어떤 죄송함도 있고 그것이 제일 좀 힘들었던 부분 같습니다. 네. 과장님, 그 최근에 코로나 3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간략하게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3법이요? 네. 저희가 지금 더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감염병에 대응을 하는데 현재 감염병 그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그 적극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을 위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들인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현장에서 활용이 된다면 국민들의 그 건강, 안전을 좀 더 지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부터요. 네, 저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위생을 좀 철저히 하시면서 남을 같이 배려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북대학교도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덕 지사님. 예, 도민 여러분, 코로나 블랙홀이라는 전쟁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날아오는 창의 코로나를 우리 민의관이 합쳐서 큰 방패를 이뤄서 방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방역당국의 그 행정과 의료의 전문가의 그 의견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감염염이 모호하는 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개인 위생 철저히 대중 어떤 집회 자제를 필요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감기나 부산행, 창궐 그런 영화에서 보면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훈훈한 사랑으로 이 차가운 코로나를 이겨낼 필요가 있고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서로 함께하면서 지켜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주간마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그런 분의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계속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만들어서 비난보다는 격려 가운데 합심해서 이 빠르게 코로나를 아웃시키는 그런 필요가 있고요. 저희 의료진도 최선을 다해서 도민 건강을 위해서 100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죄송한데 예방 수칙 한 번만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쓰는 것이고 N84부터 올라갈수록 KF가 올라갈수록 좋은 조밀한 형태고 그다음에 30초 이상 씻는 거 해외 갈 때는 감염력 정보를 충분히 아시고 대중 밀집 장소를 가지 않는 게 좋고 기침 에티켓으로 이 팔 소매로 하는 것 그런 여러 부분들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김설희 교수님. 네, 제가 감염학 교과서의 서론에 보면 늘 나와 있는 이야기가 감염병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고요. 그리고 뭐 사스나 메르스처럼 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감염병들을 저희가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또 없을 거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감염병들을 다 현명하게 극복해냈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감염학의 이제 서론에 항상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것처럼 지금은 사실 저도 확진자 수가 자꾸만 늘어나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막연하고 끝이 날까 하는 불안감도 생기기도 하지만 이제 큰 거시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이 경험이 이 다음의 감염병에는 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는 말씀드린 대로 생명체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는 자기 스스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제 입자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자면 또 다른 숙주에 전달되지 않으면 자연 소멸이 된다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서로 간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신다면 결국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갑작스럽게 그 대본에 없는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요. 돌발 질문입니다. 예언 하나 해주세요. 언제쯤이면 이 사태가 종결될 것 같다. 개인적인 예언 틀리셔도 되니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피크가 넘어가는 시점을 이제 앞으로 한 7일에서 10일 정도라고 생각을 해왔고 나름대로의 데이터로 한 7일에서 10일까지는 지금 현재 추세로 지금 좀 증가를 하다가 이제 좀 꺾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저희가 그래도 일상으로의 조금씩의 복귀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뭘 공약처럼 걸 수는 없지만 7일에서 10일 정도. 그 정도에서 잠잠해지면 뭐 감염학 교과서에서도 뭐 크게 다루지 않고 소소하게 그냥 한 줄 정도 이렇게 적고 지나가는 정도로 언급됐으면 좋겠네요. 강 과장님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요? 예, 두 가지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종교인입니다. 근데 이제 종교가 추구하는 게 사회 통합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모임을 자제하고 연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얼굴에 점이 많습니다. 분장하는 선생님이 점을 이렇게 없애주시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후유증이 남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기에 발견이 되고 조기에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시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이렇게 불안 또 갈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오래 가면은 사회 갈등, 불안의 요소로서 그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 동료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고요. 이웃이 있어서 가능한데 우리 이런 시기에 이웃을 잃지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또 뜬금없는 질문 하나. 모임 얘기를 하시니까요. 저는 이제 모임이 많은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술 먹자고 하고 술로 소독해야 된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괜찮다.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안 나가는 게 맞겠죠?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환자분인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잠시 좀 뒤로 밀어주시는 게 더 건강한 사회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이 시간에도 방역 현장 일선에서는 묵묵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가장 위험하고 힘든 곳에서 경무에 시달리고 계신데요. 그러면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그분들이 야말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 싶고요. 또 그 우리 최후의 보루를 지켜낸 힘은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슈옥탑 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 시설이 공개되고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알려진 곳의 상권은 초토화된 상황. 저번 주에 월요일부터 며칠 거의 바닥이었어. 방역 소독 후 이틀이 지나면 정상 이용이 가능하지만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한창 손님으로 붐빌 시간. 하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은 임시 휴업 중이고 다른 곳들도 불이 꺼진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방역도 마쳤지만 영업을 개시했다는 이유로 비난까지 받는 상인들. 이거 와가지고 매장 문 닫으라는데 막 어쩌고저쩌고 그거 권유하고 있다고 그 소리 들으니까 막 우락해 터져버리네. 내가 그 사람 확진자를 갖다가 일부러 들여보낸 것도 아니고. 도민들의 불안감이 경기 침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님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이제 소독만 하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도움 안 되겠지만 점심 식사를 우리 직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하면 좋겠다. 우리끼리 돕고 살아야지. 너무나 그렇게 행해그런데 우리가 깨끗이 씻고 그러면 되지. 불안한 마음도 없어.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만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상인들.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온기가 더해져 위축된 소상공인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